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한자어 44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단어는 이 글자인데요. 일단은 도금과 뜻부터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자 우리가 유대라고 읽습니다. 한 글자는 끈이고요. 두 번째 글자는 띠입니다. 끈과 띠,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양쪽을 연결해주는 어떤 그런 매개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글자씩 보고 나중에 또 단어로 돌아오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는 우리 1급의 매질뉴라고 얘기합니다. 발음이 상당히 특이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두음 법칙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앞에 나오면 첫 어절에서는 유로 읽기 때문에 뉴대가 아니라 유대라고 읽는 것이죠. 매질뉴자는 딱 보시면 실사가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자는 실과 관련이 있다. 갑골문과 금문은 발견되지 않았고 소전체만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매질 뉴자를 허신의 설문의 자를 보시면 개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어맬 개자입니다. 이어맨다는 뜻이다. 매질 뉴자다. 이어매다. 비슷하죠. 매듭이란 뜻도 됐고요. 맸다의 뜻도 되겠습니다. 특히 좀 더 세분화하자면 이 매질 뉴자는 매듭 중에서는 풀매듭, 그러니까 풀 수 있는 매듭을 이야기하고요. 매질 채자가 있습니다. 이 매질 채자의 경우에는 옥매듭, 그러니까 풀 수 없는 꽉 묶인 매듭을 뜻한다고 합니다만 지금 우리가 이걸 구별할 필요는 크게 없어 보이긴 합니다. 제가 이 설명을 드린 이유는 허신은 이 글자를 좀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이죠. 일설에 따르면 맺었다가 풀 수 있는 그런 매듭을 얘기한다. 맺을 뉴자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는 실명, 실사의 뜻을 따르고 옆에 있는 소축은 음을 나타낸다고 했는데 지금으로선 이게 왜 뉴와 관련이 있는지 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전의 음이 그랬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게 소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소우자를 보면 이게 중국어로 니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자랑 소축이니까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매질 뉴자와 소우자는 서로 발음상의 관련성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글자를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글자는 띠대자인데요. 갑골문과 금문을 보더라도 크게 이렇게 다가오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다만 이쪽과 이쪽을 서로 묶음으로 연결하는 그런 느낌이 보이죠. 이것이 만약에 한쪽 끝이고 이게 또 한쪽 끝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허리띠같이 양쪽을 묶을 수 있는 띠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두 개가 연결될 수도 있고 한 개로 이렇게 묶여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이 나중에 정형화되어서 위쪽에는 띠와 장식을 뜻하고요. 아래쪽에는 수건건이라고 해서 슬갑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무릎을 덮는 치마같이 생긴 수건을 나타낸다. 이건 가죽 치마 같은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관원들이 입던. 자, 어쨌든 이것은 허리띠 등을 나타내는 띠대자입니다. 특히 허리띠를 주로 지칭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허신은 이 글자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야, 역시 띠라는 뜻이네요. 이것도 이 신과 이 대는 거의 비슷한 뜻입니다. 허리띠를 뜻하죠. 이 신자는 우리가 신사숙녀할 때 신사에 보통 나옵니다. 관원들이 이런 격식을 갖춘 허리띠를 메었다라는 뜻에서 왔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남자는 가죽을 띠로, 허리띠로 하고 여성은 실로 허리띠를 한다. 여긴 나오지 않지만 단옥제는 이 글자의 순서가 잘못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부인 대사이니까 남자 대 그다음에 반이라고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건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이 글자가 남자든 여성이든 허리춤에 매는 띠로 보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위쪽 부분은 폐옥 같은 것을 무언가 장식들을 얽어맨 모양을 본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원래는 이렇게 40을 뜻하는 이런 뜻이었는데 이것이 나중에 붙어서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래쪽에는 허리띠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구분 있고 여기 수건건이 있는 것이죠. 수건은 아래쪽으로 치마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무릎을 덮는 그런 공식적인 복장이었을 것 같습니다. 무언가를 패용하기에는 반드시 수건이 있어야 하니 수건건자의 뜻을 따른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글자 정리하겠습니다. 1급의 매질 뉴자이고요. 실사가 부수입니다. 준 4급의 띠 대자이고요. 수건건자가 부수가 됩니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해서 10획이 됩니다. 띠 대자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1획이 됩니다. 이 부분이 좀 그리기가 죄송합니다. 쓰기가 좀 복잡하죠. 그래서 중국과 일본에서는 이 글자를 좀 간략하게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유대를 찾아보면 끈과 띠라는 뜻으로 둘 이상을 서로 연결하거나 결합하게 하는 것 또는 그런 관계를 뜻한다. 유대의식, 유대가 돈독하다, 유대가 생기다, 유대를 강화하다, 유대가 깊다, 유대관계, 동포들 사이의 유대 등등 아주 다양한 예문이 표준국어 대사전에 있었습니다. 유대감이라는 표현도 쓰죠.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공통된 느낌. 끈과 끈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느낌을 받는 그런 느낌이 유대감일 것입니다. 친족 간의 끈끈한 유대감이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 띠 대자가 들어간 다른 글자를 한번 살펴보았더니 세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의 집단이다. 그렇죠? 몇 세대, 아파트 몇 세대 아파트 이럴 때 세대인데 그것이 오랫동안 같이 한 그런 친족 관계, 유대 관계를 갖고 있는 그런 집단을 모임을 세대라고 부른다고 보시면 되겠죠.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의 집단을 세는 단위. 예전에 오늘의 한자 78번 컨텐츠에 세대주라고 할 때 이 대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대검이라는 단어입니다. 물론 이 대가 진이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휴대하다의 뜻도 있지만 아까 허리띠를 말씀드린다고 했죠. 그래서 이 대검이라는 것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적과 싸울 때 소총에 꽂아 쓰는 작은 칼인 것을 알고 있는데 주로 왜 이런 이름 붙었냐? 평소에는 탄띠, 그러니까 허리띠에 차고 다니기 때문에 대검이라고 부른다.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검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허리띠에 차는 검이다. 그래서 대검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이 조금 더 명확한 설명일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유대, 중국어 뇨다이, 일본어 주다이라고 얘기하고요. 영어로는 bond나 link나 tie 정도로 의역할 수 있겠습니다. 이 띠 대자는 좀 쓰기가 복잡하기 때문에 특히 위에 부분을 중국과 일본에서는 좀 간략하게 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유대는 발견하지 못했고요. 일제강점기 1921년 조선일보에는 유대라는 표현, 광복 이후에 유대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글자는 1900년대 이후에 쓰기 시작한 표현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일본과 중국의 문헌을 찾아보아도 아주 예전부터 쓰던 기록은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자 447번째, 7번째 시간에는 매질 뉴, 끈이죠. 매질 뉴자와 띠대가 결합한 유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컨텐츠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많이 알려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컨텐츠를 통해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